저는 정말 이 차량이 이 가격에 이 크기로 나올 차량인가 싶을 정도인데 전 너무 알차게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조기를 쓰기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놓아. 이 안에서 얘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EV9도 마찬가지고 EV3도 마찬가지고 딱 이 스티어링 휠의 이쪽 부분에 가려져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여기에 온도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풍향도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비상 깜빡이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주행성은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약간 소리가 느껴지시죠? 좀 시끄러워요. 이 차량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같은 부분들은 조금 완전하게 정제되지는 못해서 오히려 정면에서 받는 주행풍 이런 부분들은 별로 저한테 불편함이 없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와, 너무 덥다. 오늘 진짜 덥네요. 오늘 폭염주의보니 뭐니 어쩐다 하는데 진짜 폭염주의보 맞아. 일단 출발을 하면서 땀을 좀 식히고 그 다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아 폴에 아까 거기로 가면 되나요? 헤이기아? 갤러리아 폴에 이렇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스포트 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포트에 놔두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몇 킬로? 딱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적당한 수준, 진짜 일상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 일상적인 주행 영역 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스포츠 주행, 내가 좀 빨리 달려보겠어 해도 충분해요. 진짜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토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라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200마력에 한 300, 400 정도의 뉴턴미터를 갖고 있으면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요즘은 워낙 파워들이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기 차량의 204마력의 300뉴턴미터랑 내연기관의 200마력의 300뉴턴미터의 토크는 완전히 달라요.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밟으면 시원한 가속감, 시원해요 진짜. 딱 지금 70km거든요? 70km까지 가는데 한 2, 3초밖에 안 걸리니까 너무 편안하죠. 일단 내연기관을 타는 거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EV3의 아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이 미친놈인가? 신호를 그냥 어겨버리네? 세상에 미친놈이 너무 많아.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아 EV3입니다. EV3를 드디어 타보는군요.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블루투스만 연결해가지고 다닐 거고요.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인익스테리어의 리뷰, 동력, 성능, 착자감, 승차감, 편의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갖고 있는 특장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또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차량을 타면 바로 리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느낌 같은 것들을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한번 타고 와서 충분히 느낀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리뷰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세상에 이게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7년 차인데 이제야 깨닫다니. 근데 다행히 이제는 리뷰를 좀 마음껏 할 수 있게 저한테 여건이 좀 허락이 돼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에이다스를 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집중을 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아까처럼 허벅지 신공을 써가지고 리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에이다스를 켜놓고 리뷰를 하게 되면 집중이 잘 되죠. 자, EV3의 내외관,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차량은 흰색의 GT9입니다. 되게 예뻐요. 진짜 예쁘고 실내 색상도 예쁘고 실내의 이런 디자인, 소재, 만듦새, 고급감,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이거 고급차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걸 테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에서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소형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차량이라는 느낌이 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에이다스를 통해서 리뷰를 잠깐 할 때, 인상 리뷰를 할 때 이 차량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 때지, 이 조그만 차량 안에 정말 알차게 기아의 최신 요소들, 편의적 기능들, 장비들을 다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EV3 안에 EV9에 있는 기본적인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 있는 CCNC 플랫폼, 인포테인 플랫폼이죠. 그리고 오히려 EV9에 들어가 있던 여기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센터 패시아에 있는 레이아웃은 똑같아요. 근데 이 레이아웃에
사용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EV9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었어요, 버튼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터치를 할 때 차가 계속 흔들리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잡고 뭔가 터치를 이렇게 하고 싶을 때 EV9 같은 경우에는 홈, 맵, 서치, 미디어, 별표, 즐겨찾기, 셋업 이런 게 자꾸 눌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 가이드를 투클릭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EV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쪽에다가 버튼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것도 버튼이 하나하나 일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버튼이 아니라 하나의 패널로 되어 있고 그 영역을 터치 영역으로 바꿔갖고 눌러보면 햅틱 반응이 느껴지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만들어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EV9보다도 주행성은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약간 소리가 느껴지시죠? 좀 시끄러워요. 이 차량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같은 부분들은 조금 완전하게 정제되지는 못해서 오히려 정면에서 받는 주행풍 이런 부분들은 별로 저한테 불편함이 없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거의 모든 전기 차량들이 다 그래요. T7이나 스펙터께 아닌 이상 진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진짜 구성이 알차요. CCNC 플랫폼 자체를 되게 잘 만들기도 했지만 얘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도 되고 업데이트도 된단 말이죠. 이닉스테리어 리뷰하다 갑자기 인테리어의 편의 장비 얘기를 해버리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외관은 굉장히 예쁘고요. 저는 GT 라인을 지금 타고 있고 GT 라인은 앞쪽에 뾰족한 범퍼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좀 공격적이죠. 일반 차량들보다. 그리고 앞쪽이 검정색 줄도 되어 있고 좀 뾰족한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최근에 기아의 디자인 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이 조그만한 차량에 그 요소들 중에 하나, 고급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인 MLA라고 해서 미니 LED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그래서 외관은 정말 단정하고 단단하고 마치 예전에 잠깐 나왔던 컨셉카 그런 컨셉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정말 그대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자체 깔 게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 어머나, 어우 깜짝이야. 그럴 정도로 내외관의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정도의 차량 EV6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미니 LED 프로젝션 타입의 이런 MLA 헤드라이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요. 차량의 완성도도 완성도고 이 플러싱 타입의 이렇게 도어 캐치도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뒷좌석은 C필러 끝쪽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손잡이를 위쪽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문을 열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은 원가 절감이다,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저 뒤쪽에 위쪽에 와이퍼가 숨겨져 있었네요. 이 뒤쪽이 보입니다. 뒤쪽이 와이퍼가 보여요. 와, 몰랐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없었겠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앞에서 주먹만한 물이 빗물이 막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에요. 어쨌거나 여긴 다행히 터널이 많아서 다행인가. 근데 차량의 내외관 부분 뒤쪽은 특히나 기아 EV9의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한데 EV9의 디자인을 되게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시야가 앞을 좀 많이 가리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이다스가 되게 잘 켜져 있고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되게 다행이고요. 근데 비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오고 좀 더 시야가 가리잖아요? 그러면 에이다스는 당연히 꺼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테슬라의 비전 센싱을 통한 FSD가 결국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에이다스가 반자율주행이 자율주행으로 되려면 이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되게 완성도가 높아야 되지만 이게 도덕적인 사회 관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기상 악화, 뭐 우리나라처럼 비가 이렇게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시야가 가렸을 경우에 비전 센싱만으로 어떻게 이거를 인지를 하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아직도 퀘스천 마크란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EV3는 어쨌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클래스를 되게 잘 해서 걱정 없이 그냥 가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제가 되게 공교롭게 EV6를 타고 왔는데 EV6보다도 더 좋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옆에 제가 이 의자 옆에다가 팔걸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팔걸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멈추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팔걸이처럼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되게 좋고요. 여기도 팔을 딱 걸터 올려놓기가 딱 되게 좋은 그런 형상을 띄우고 있어요. 인테리어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깐다고 깔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각가지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편의 기능뿐만이 아니고라도 디자인적으로 혹은 인테리어의 편의성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할 때 저는 되게 이 차량의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쪽에는 USB-C 타입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뒤에는 메인 V2에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지금 보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적용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컬럼식 기어 레버들, 버튼들 이런 것들이 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서 디자인적으로는 합격.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을 딱 타면 아 이거 조그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와 햇빛이 나는데 비가 이렇게 떨어져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아무튼 그래요. 어쨌거나 인테리어 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매우 훌륭하고, 제가 뭐 인스테리어 디자인은 두세 번이나 리뷰를 했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영상 좀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조그마한 차량이 승차감이 EV6 정도의 승차감을, 제가 이번에 EV6 승차감 너무 좋아졌다고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EV6의 그냥 숏바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조그만 크기, 그렇게 길지 않은 차체, EV6에 비해서 훨씬 작은 휠베이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승차감이 단정하고, 이 작은 요철 부위와 큰 요철 부위를 아주 잘 걸러주는 이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이 차량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라, EV3 테크데이 때도 제가 좀 질문도 많이 드리고 이것저것 연구원부의 내용을 많이 습득을 했는데, 얘한테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 G 부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G 부싱이 앞뒤 양옆에서 오는, 측면에서 오는 충격을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유체가 많이 잡아주면서, 그래서 풍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버퍼링을 갖고 마진값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완성도도 높고 성능도 향상됐는데 오히려 실제로는 내구성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이드로 G부싱,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이제 차량에 대한 부품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한국뽕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 차체의 그 느낌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부터 타이어, 모터, 플랫폼 다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기술에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고, 거기다가 또 이런 전기 차량에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까지도 잘 만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AI가 남았는데 이 AI만 좀 잘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승차감도 너무 좋고, 앞쪽, 옆쪽으로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 요윙, 롤 이런 부분들을 에어 서스펜션과 안티롤바, 특히나 액티브 안티롤바 같은 걸로 이 차량을 막 제어를 해놓은 게 아니라 각가지 여러 요소들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 허지거나 애초에 모듈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런데 하이드로 G부싱이라든지 양 차측 측면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구성물들, 이렇게 아이오닉5N에 들어갔던 니은자 모양의 옆구리를 잡아주는, 앞쪽을 잡아주는 그 루방을 해가지고 셰시 플랫폼과 배터리와의 이런 셰시의 강성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승차감과 이 차량의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차량의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승차감에 엄청나게 많은 혁척한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 진짜 타보시면 살짝 놀라실걸요? EV3도 그랬고 캐스퍼도 그랬고 레이 EV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얘네들이 다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승차감이 막 엄청나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꽤나 괜찮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EV9이랑 EV3는, 그리고 이번에 나온 EV6P는 승차감 갖다 까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정말 승차감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델 Y 진짜 팔아버리고 이런 조그마한 차량 하나 갖고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드카까지는 뭐 개오바고 뭐하러
한 세대에서 차를 3대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쪽에 이제 충전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그것도 집밥 있으면 뭐 다 해결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진짜 웰메이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에서 일렉트릭 오피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도 81.4kWh의 배터리 때문에 덕분에 진짜 뭐 너무나 여유로운 그런 전기차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되게 EV3를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테리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물병을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이 물병을 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날아가요. 얘 여기다가 이렇게 물병을 넣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물병을 홀딩하는 곳이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을 하는 곳도 이 바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편의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일단요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겁나 빵빵하고요. 이 차량, 이 조그만한 차량, 어떻게 보면 전기 차량의 엔트리급이잖아요. EV1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치 가공형 스티어링 휠 모듈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텔레스코픽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수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좀 더 많이 텔레스코픽의 양이 나와서 내가 사이드 볼스터에다가 손을 쪄놓고도 얘가 이 정도로 잡힐 수 있게, 이 정도 높이까지만 나와줬으면 정말 최적의 차량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거나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편의 기능이 굉장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한 차량의 편의성을 느낄 수 있다. CCNC 플랫폼에서 또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과 함께 이 옆에 서브 화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얘네들이 되게 좋아요. 저는 스포츠는 안 보지만 뭐 날씨나 미니맵이나 구동계통의 EV 이포메이션이나 혹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상시로 나오는 어라운드 뷰, 얘가 어라운드 뷰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차량이 이 가격에 이 크기로 나올 차량인가 싶을 정도인데, 전 너무 알차게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아에서 나온 플래그십 SUV인 EV9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그렇게 비싼 소재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비싸 보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위쪽 짱짱한 이런 그냥 직물 소재나 막 보풀하게 일어날 것 같은 게 아니고 짱짱한 직물,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항상 전기차나 최신 차량들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공조기를 쓰기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놔요. 이 안에서 얘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EV9도 마찬가지고 EV3도 마찬가지고, 딱 이 스티어링 휠의 이쪽 부분에 가려져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온도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풍향도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비상 깜빡이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너무나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의 완벽함이에요. 저는 이 정도의 미니멀한 버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한 변경점은 메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편의 장비 이런 부분, 그리고 앞쪽에도 USB-C 포트가 2개나 있고, 하나는 데이터 전원을 같이 쓸 수 있는 거.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내 V12이 떡하니 달려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뭔 짓을 하든, 아니면 제가 아까 잠깐 펼쳐놓고 울트라 차바킹을 펼쳐놓고 사이즈가 간당간당한데? 오, 대박, 딱이다. 타이트하다. 그래서 앞좌석을 조금만 더 빼보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다치긴 하네요. 어우. 와. 잘 수 있어. 대박. 여러분들, EV3에서도 차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차박도 가능하고, 근데 좀 타이트합니다. 이게 앞좌석이 진짜 한 요만큼? 요만큼만 더 앞으로 갔어도 되게 여유롭게 들어갈 텐데 약간 타이트하게 닫히거든요. 차박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지금 173 조금 안 되는데 180인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저는 충분해요. 머리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머리가 더 올라가면 발이 이렇게 해도 안 닿으니까 178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178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180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래도 이게 엄청나게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iX1이나 볼보의 C40 리체지, 이 친구들보다도 확실히 전장과 실내가 조금 좁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박은 뭐 저는 괜찮아요. 근데 키가 크신 분들은 힘들겠다. 차박하기 최고 좋은 차는 EV9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차박하는 것도 확인했고, 울트라 차박킹이 잘 깔리는 것도 확인했고, 진짜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건 확인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80km 정도 남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빠 리뷰 하면서, 아빠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EV3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내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고싱!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내 V12L이 떡하니 달려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뭔 짓을 하든, 아니면 제가 아까 잠깐 울트라 차박킹을 펼쳐놓고 낮잠도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해요. 앞쪽에서 찬바람 나오게 해놓는 거, 추운 날에는 따뜻한 히터 나올 수 있게 해놓고, 그게 바로 전기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지금 ADAS를 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선 변경까지 이런 편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EV3를 구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차량들을 타고 계신 오너분들한테는 조금 신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상품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전기 차량이 고급감과 승차감, 아이템빨, 템빨이라고 하죠. 에어 서스펜션의 템빨, 혹은 후륜 조향의 템빨, 뭐 이런 것들, 값비싼 모듈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기 차량으로서의 상품성은 그 세계의 어떤 차량들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차감도 좋아, 편의성적인 부분 좋아,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여러 편의 장비들 다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버스 전용차로 내가 가능한 시간인지 아닌지, 이 고속도로에 지금 제한 속도가 몇 킬로인지, 내가 HD2를 켜돌아도 앞쪽에 저렇게 과속 카메라가 딱 있으면은 내 과속 카메라에 맞춰가지고 속도도 알아서 줄여주고,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자동 차선 변경 겁나 잘해. 그리고 한국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물론 요새도 티맵 오토가 여러 해외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코업을 통해서 인베디드로 인포테인먼트를 안쪽에다가 티맵을 집어넣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BMW, 볼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도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맵도 어떤 브랜드의 내비게이션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없어도 사실 그 편의성적인 부분에서 풀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편의장비도 편의장비인데 얘가 깜빡이를 켜면 축구방 모니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방 추돌 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고, 축구방 추돌을 방지하는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ADAS도 너무 좋고. 와, 솔직히 ADAS는 제가 리뷰를 한번 제대로 했기 때문에 ADAS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ADAS는 겁나 좋다. 테슬라와 더불어 BMW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ADAS를 갖고 있으면 어딜 가나 ADAS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워는요, 동력 성능을 얘기를 하지를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잠깐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고토크는 아니지만 풀 엑셀러레이팅을 했잖아요. 스포트에 놔두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랬을 때 지금도 봐요. 75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왼쪽이 비었어요. 밟으면 와, 씨, 파워는 되게 좋아요. 파워는 그냥 일상 영역 안에서의 운전을 하는데 그 어떤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워도 괜찮고 차량의 토크도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 모터가 갖고 있는 인버터나 감속기, 이런 차량들의 이런 모듈들의 완성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트랙션을 잃거나, 예전 코나 일렉트릭이나 예전 니로 EV 옛날 거 있잖아요, 혹은 소울 EV
요런 아이들처럼 막 휠스핀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모터가 그만큼 트랙션을 잘 잡는 거죠. 트랙션 컨트롤을 되게 잘한다는 거죠. 지금도 100km로 달리고 있는데도 풀악셀을 딱 때리면은 어느 정도 달려나가는 맛이 꽤나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펀치력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온몸이 시트에 붕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100km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엑셀러레이팅을 땡기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파워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얘가 타이어가 너무 얇은 게 들어갔어요. 2호가 들어가요. 215, 21.5cm의 폭을 갖고 있는 차량 그 타이어인데 제가 아까 약간의 스포츠 주행을 해봤거든요. 조금 빨리 달려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거동성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이제 고성능 차량에 초광폭 타이어 막 저는 305mm짜리 이런 타이어를 끼우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2, 3호 정도 끼워줘도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옛날이지만 제가 BMW의 X5 30D를 타고 다니거나 X6 M50D를 타고 다닐 때도 뒤쪽에 타이어가 315mm였어요. 근데 걔네가 마력이 그래봐야 X5 30D 같은 경우는 250마력? 그런 아이들인데도 막 뒤에 315를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토크가 이제 즉각적으로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215 타이어를 끼우고 있으니까 트랙션 자체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고속 안정성은 되게 좋아요. 이 서스펜션의 안정성, 댐퍼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차량의 폭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갑자기 급가속을 하거나 내가 좀 급하게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트랙션을 잃는다기보다 되게 얇은 타이어로 인해서 약간 휘청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질 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한계라서 되게 아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1차선으로 계속 달리는 이유는 이쪽에서 계속 너무 늦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차가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요. 이 차량이 이렇게 고속 안정성으로 그냥 쭉 달려나가는 거에는 괜찮아. 진짜 솔직히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갑자기 급가속으로 하거나 이렇게 회두를 하거나 코너링을 좀 급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얘가 약간 양옆으로 낭창낭창거리면서 접지를 잃을 것 같이 불안감을 좀 조성한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주행성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승차감도 너무 좋고 파워도 여유롭고 이런 조그만한 몸체에 이런 트랙션과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81.4kWh의 배터리를 정말 여유롭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와 진짜 타이어를 좀만 2, 3호만 껴줬으면 2, 3호 스퀘어로 껴줬으면 오히려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확실히 이 차량 그 GT9이라서 19인치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되게 예쁘더라고요. 17인치 끼워져 있는 친구들 보다가 19인치일 거예요. 좀 큰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보기도 예쁘고 그리고 차량 자체가 만듦새가 좋고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지 셰시, 껍데기, 바디 디자인 완성도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워요. 정말 차량을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다니. 거기다가 HUD, EV6, EV9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완벽하게 선명하고 예전에 EV6나 아이오닉 5에 들어갔던 그 어설픈 AR, HUD, HU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되게 흐리멍텅하고 뭔가 되게 초점도 안 맞고 걔가 약간 우글우글거리는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멀미 났거든요. 얘는 되게 선명하게 정면에서 딱 보여주고 톨게이트 표시, 현재 속도 제한 표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표시, 차선의 곡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웰메이드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전기 차량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아무래도 81.4kWh의 큰 대용량 배터리를 이 조그마한 차량에다가 이렇게 구겨 넣은 것만 해도 너무나 잘했는데 이걸 얼마나 또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스포트로 조지고 당겼더니 6.4km까지 떨어졌는데 아까 제가 서울에서 춘천으로 갈 때 그냥 항속주행 100km로 하고 돌아다니니까 7.3km까지 전비가 나오는데 어제 웨인지로버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전비가 아니라 연비가 리터당 5.8km가 나왔는데 얘는 전비가 1kWh당 지금 현재 그렇게 쏘고 다녔는데도 6.4km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작고 가벼운데 큰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빡세다는 한국 환경부 인증에서도 501km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얘가 장거리 챌린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 번 이 친구로 장거리 챌린지를 했을 때 100% 충전해서 한 번에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까 100%도 아니었는데 막 540km 갈 수 있다고 해서 컴포트 모드였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지금 69%인데도 맥스로, 그러니까 내가 전비 운전을 해서 맥스로 갈 수 있는 거는 507km가 찍히고요. 현재 이 상태로 그냥 돌아다니면 376km를 더 갈 수 있대요. 그리고 미니멈 아까처럼 미친듯이 쏘고 다니거나 제로백 계속하고 스포츠 주행을 계속한다 라고 하면 이제 212km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번에 클러스터에서 좀 바뀐 부분이죠.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미니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그냥 평소에 타고 돌아다니면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들이 세 단계로 나뉘어지면서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인포메이션도 되게 좋고요. EV 모드를 눌러서 이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차량을 통해서 통계 같은 것들을 되게 잘 볼 수 있거든요. 구동계통을 이용해서 얼마나 썼는지, 전자장치를 통해서 얼마나 썼는지, 공조를 통해서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쓰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EV3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EV6나 아이오닉 5를 둘 다 소유하고 있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V2L을 정말 잘 사용하는 인간이거든요. V2L 때문에 한국 전기차가 되게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얘가 V2L을 쓸 때 있잖아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V2L이 다 가는 그런 차량들은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V2L을 켜려면 시동을 완전히 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V2L을 썼어야 됐고, 특히나 외부에서도 V2L을 썼어야 되고, 만약에 V2L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혹은 유틸리티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바로 주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꼭 전원을 다시 껐다가 리셋을 시켜놓고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켜서 V2L을, 실내 V2L은 상관없는데 실외 V2L 같은 경우에 꼭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서 유틸리티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 EV3부터 적용된 신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V2L을 쓰다가 그냥 나 바로 출발하고 싶어 하면 시동 끄고 다시 켜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전원 넣고 엑셀러레이터 밟아가지고 출발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EV3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과 함께 에이다스를 끄고 내가 아이페달을 놔두면요, 이 아이페달 3.0이라고 들어가 있는, 얘는 예전이랑 비슷하긴 해. 0.23G의 종지값으로 차를 세워주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이게 세워지는 로직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존보다는 멀미가 유발될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때려버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되게 다행인 거는 오른쪽을 누르고 있으면 오토로 바뀌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은 앞에 차가 없을 때는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탈ju행을 해요. 근데 탈ju행을 하다가 앞차가 있어. 내가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앞차가 나를 가로막네? 그러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이거 BMW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전기 차량들도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이걸 어댑티브 회생제동이라고 하기는 해요. 적응형 회생제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이걸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주는 거를 완전히 끝까지 멈춰주고 이 정도까지의 어댑티브 회생제동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EV3에서 그 모듈이 들어갔고 아이페달 3.0이라고 하는 모듈 자체를 하드웨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OT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완전히 섰다가 재출발까지 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한번 잠깐만요. 한번 갔다가 완전히 세워줘요. 얘는 완전히 세워줬다가 다시 엑셀러레이팅을 다시 밟진 않네. 왜냐하면 속도를 정해놓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 봐봐요. 완전히 멈춰주잖아요. 지금 완전히 멈춰주잖아. 그리고 이제 완전히 0km까지 멈춰줬는데 앞으로 가면 다시 출발하나,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앞에 스톱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다시 재출발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라고만 나오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스를 켜면 이제부터는 뭐 에이다스가 워낙 또 똑똑하니까, 그래서 EV3만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험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ST1부터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서버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OTA를 통한 업데이트 뿐만이 아니라 차량을 관제하고 차량을 컨트롤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 A를 통해서 차량을 컨트롤하는 이런 방식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CCNC 플랫폼은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그래도 참 이 차량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끝판왕은 현재로서 테슬라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으로 차량을 너무 못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부분에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테슬라가 그렇게 썩 좋은 차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들이 좋고 많은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지만 이 차량이 나온 그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테슬라는, 지금 제 앞에 테슬라가 있지만 언제까지나 테슬라는 맨날 내가 언젠가는 편해지는 날이 오겠지를 기대하며 타는 차량 같은, 차라리 지금 좋은 차량도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EV3나 EV9 같은 차량, 혹은 돈이 좀 더 많으시다면 i7이나 iX나 EQE50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 한번 타보시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급속 충전 800V 시스템은 아니죠. 얘는 400V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하이니켈에 그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려가지고 밀도도 되게 높였다 그러더라고요. 20%인가?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NCM 농도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주질 않더라고요. LG 엔솔에서 만들었던 배터리로 집어넣었는데 18%에서 80%까지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30분이면 테슬라보다 훨씬 빠른 거거든요. 옛날에 테슬라 슈퍼차저 빠르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어우 얘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진 못하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충전 속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차피 집밥을 먹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차량 자체를 워낙 잘 만들었는데 편의 기능이 좋고, 이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근데 좀 크기는 좀 작으니까 이제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막 2명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하죠. 하지만 내가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여기에 앉아가지고 뭐 와이프랑 단둘이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타고 다니다가 배고파? 아빠 라면 끓여줄까? 이래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다닐 수 있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차량들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여러 상품성을 갖고 있는 매우 많은 종류의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골라서 탈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EV3 입출라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진짜 추천도 드릴 수 있고, 난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차량 간만에 타봅니다. EV9 때 제가 진짜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EV9 되게 자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EV3도 그 정도의 상품성을 갖고 있는 차량 같아요. 잘 만든 차량이고, 아쉬운 부분들도 몇 가지 있고, 온 가족 4명을 태우고 돌아다니기에는 약간 작은 감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야겠구나 이거 살려면. 왜냐면 4천만원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많은 기능들을 품고 있고, 재미있는 기능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한번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많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EV3 장거리 챌린지를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얘가 진짜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여러 컨텐츠로 영상 만들어 돌아올 테니 그때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님이었습니다.